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예, 방탄 커피를 많이 드시죠. 그 저탄고지를 하면서, 방탄 커피를 활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주려고, 주로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방탄두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차이가 뭔지, 방탄커피하고 방탄두유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왜 방탄두유를 만들었느냐? 뭐 단순하게는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방탄두유를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 방탄두유와 저탄고지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도움이 되고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저탄고지가 정말 그 아주 좋은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냐, 문제점은 없느냐, 거기에 방탄커피까지 같이 했을 때 그게 정말 괜찮은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지금 합니다. 그래서 방탄두유 처음 들어보고 잘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방탄두유가 도대체 뭐야? 방탄커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 방탄두유를 다이어트하고 할 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방탄두유를 드셔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이어트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똑같은 기간 내에 똑같이 하더라도 누구는 예를 들어서 5kg가 빠지는데 누구는 1kg 빠지고 누구는 2kg 빠지고, 이게 다 틀리죠. 그 틀린 이유가, 원인이 뭔지, 저탄고지를 하면서 왜 그런 차이들이, 개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원인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 원인은 뭐냐? 사실은 콜레스테롤하고 케톤바디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다이어트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이에요. 이게 좀 황당하죠. 뭐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케톤바디를 높이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것이 마치 그 어떤 지표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생뚱맞게 케톤바디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다이어트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뭐 저탄고지 하면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케톤바디까지 올라가는 거를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둘 다가 잘못됐다.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면 안 되고 케톤바디도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것들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다이어트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이게 뭐냐면 2019년도 SBS에서 1월 신년 기획으로 해가지고 FMD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단식 모방 식이요법을 5일 동안 하는 거를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 부부 선생님 두 분이, 남편분은 그 5일 단식 모방 식이요법을 했고요. 이제 부인 되시는 의사 선생님은 물 단식을 했어요. 물 단식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3일인가 지나고 나서 물 단식은 스탑을 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뭐 이명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서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의사니까 하주 나서 환자 보고 이런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물 단식은 3일 만에 끝냈고 5일 단식은 5일 동안 내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효과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혈당이, 패스팅 FMD라고 단식 모방 시기를 한 경우에는 혈당이 100 근처에서부터 쭉 돼서 한 80 뭐 이렇게 떨어졌죠. 80 내외에서 떨어졌죠. 근데 물 단식을 한 경우에는 급격해져서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50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저혈당 증상이 온 거죠. 물 단식을 한 게 혈당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지방이 많이
활성화돼서 분해가 됐겠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갖다 써죠. 그러니까 저탄고지는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외부의 걸 갖다 쓰는 거고, 물단식을 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지방이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을 갖다 쓴 거고. 근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방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썼는데 어떻게 되냐면 봤더니 이 케톤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케톤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죠. 근데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단식 모방식이 한 거는 케톤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케톤이 올라갔는데 이분은 배가 고프고 힘들고 부작용이 나오고 이명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중간에 드랍을 했어요. 스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신뢰하는 시오리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 케톤은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케톤이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그러면 이 물단식을 하신 분의 이 케톤은 왜 올라왔을까요? 왜 에너지로 안 쓰이까요? 에너지를 쓰여서 오히려 케톤이 이렇게 힘들 때 에너지를 쓰여가지고 이 물단식을 해도 힘이 없고 하는 것들을 다 커버하고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케톤체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근데 힘이 들고 배고파서 결국엔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을 하게 되면, 저탄고지가 왜 효율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안 나오고, 이렇게 저탄고지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고,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대로 안 되고 나중에 가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보면서 하면 저도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써놨습니다, 일부러. 요건 이제 앞에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냐, 사실은 케톤체가 물단식이 단식 모방 시기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왜 올라갔느냐? 이유는 원래 혈당이 낮으면 지방을 태우는 조건은 충족시키죠. 그래서 혈당이 낮아야지 지방이 타죠. 그거는 맞아졌어요. 그 부분에서는 패스팅 FMD나 물단식이나 다 조건은 만족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을 완전하게 연소시키는 대사는 오히려 방해를 해요. 케톤이. 케톤 바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완전 연소하는 기능이 지금 떨어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안 가고 케톤이나 콜레스테롤로 많이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가 10개가 됐는데 10개가 돼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1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상은 에너지는 5개밖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는 5개밖에 안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이나 케톤 바디 만드는 게 5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50%밖에 안 생긴 거죠. 예를 들면. 근데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같은 단식 모방 시기 같은 걸 하게 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어느 레벨, 일정 레벨에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케톤 바디는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는 훨씬 더 만들어지니까, 잘 만들어지니까 배도 안 고프고 힘도 안 들고 효율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거죠. 낮은 혈당이 오히려 지방 완전 연소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낮으면 무조건 지방 잘 태워서 체중 감소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단식을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케톤 바디 해도 저기 저탄고지에도 보면요, 머리 아프고 구토 증상 나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러죠. 이게 왜냐하면 케톤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나오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단식을 해서는 낮은 상태도 이렇게 에너지 대사는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 케톤체에 우리 몸이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케톤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당독소 원인이라고 하는 메치글리세롤은 독소도 또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저탄고지의 아주 큰 문제점이고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방의 불완전 연소의 원인은 세포 내의 포도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지방을 완전 산화시켜서 효율을 높이려면 뭐냐, 체내의 혈당을 적절한 레벨을, 일정한 레벨을 유지시켜줘야 돼. 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일정한 레벨을 맞추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뭐냐, 체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다. 그 지방은 연소가 잘 되는데
케톤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당독소는 안 만들어지면서 지방이 에너지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혈당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찌꺼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 콜레스테롤, 케톤, 그 다음에 당독소. 이 세 가지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다. 이거를 얼마나 줄여주는 건데, 이 줄여주는 이거를, 이쪽으로 가는 거를 줄여주는 키가 뭐냐? 혈당의 레벨이에요. 혈당의 레벨을 얼마로 유지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지하게 좋다. 근데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저탄의 다이어트에 다 문제예요. 이거는 저탄고지만이 아니라 황제 다이어트도 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지금은 단백질하고 지방의 비율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탄수화물 레벨을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돼. 그렇다고 그러면 탄수화물의 레벨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또 혈당이 쭉 올라가니까 다이어트가 또 그냥 안 되는 거죠. 체중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을 일정 레벨로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저탄이나 고탄이나 고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탄두유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탄커피에 대해서 좀 이제 왜 문제점이냐, 왜 드시죠?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했죠. 당연히 이거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면서 탄수화물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배 고픈 시간을 배고픈 시간 훨씬 더 늘려가지고 결국엔 지방을 많이 태우겠다. 아주 그 이론상으로 되게 좋죠. 효과가 정말 좋아지나요? 초반에는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거 아마 다 이유가 뭘까요? 지방만 많이 먹는다고 배고픔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너무 낮으면 배고픔 현상들이 여전히 오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지방은 바로 혈당으로 직접적으로 전환이 안 돼요. 탄수화물은 직접적으로 혈당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지방에서 이 탄수화물로 포도당 혈당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그 커다란 허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조절을 해주는 것이 이제 키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해결하는 솔루션들이 현재 이 시중에는 나와 있는 것들이 없죠. 이제 이 방탄커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 허들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더 힘들게 허들을 더 높여가지고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오히려 일조를 한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독소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메치글라역사라고 하는 당독소가 한 12, 3일만 지나도 7배 이상 증가를 해요. 이건 이미 임상을 통해서 확정돼요. 저탄고지하고 나서 한 10일에서 20일 되고 나면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유발한다라고 이미 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논문에서 이미 다 밝혔어요. 기전이. 그래서 이거를 저탄고지를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사실은 이 당독소 때문에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커피는 당독소가 많아요.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커피 속에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해서 당독소가 높아지는데 커피를 먹어서 당독소가 더 높아지는 거죠. 시너지가 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피가 굳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결과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커피는 당독소가 많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특히 이제 아메리카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독소를 우리 몸에서 저탄고지와 커피는 저탄고지 자체만으로도 당수 아까 이제 한 7배 정도 많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다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더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탄고지의 문제의 키가 뭐냐? 이제 지방을 먹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사실은 이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사이클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에너지는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이든가 케톤이든가 당 독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혈당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혈당이 낮으면 우리 몸은 항상 혈당을 일정 레벨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이거보다 떨어지면 이걸 올리려고 하고, 이거보다 높으면 내리려고 하고, 혈당이 높아지면 뭐 인슐린이 나와서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낮으면 빨리 포도당을 먹어서 밥을 먹어서 이걸 올리려고 하고, 요 적정한 레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저탄고지라면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혈당이 떨어지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 OAA라고 하는 것이 혈당을 만드는 대로 쓰여버리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을 만드는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 부산물 찌꺼기가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케톤바디도 다 이 에너지 대사에서 찌꺼기예요. 이거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다. 지방이 10개가 분해가 됐으면 ATP라고 에너지가 1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는 콜레스테롤이나 케톤바디를 만드는 대로 5개가 쓰이고 ATP 만드는 데는 3개가 쓰이고 뭐 한 5개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정말 이 방탄두유가 커피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이 이론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도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